자, 하영아, 하하, 영상으로 왔습니다. 우리 감성 충만해지는 새벽이야. 4시 44분. 근데 조금 담백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하고 계신 게 기출문제 5개년, 그리고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아마 앞부분을 다 풀고 뒤에 실전 모의고사 정도 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로 킬링 캠프 풀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 달력 좀 볼까? 헤헤. 딱 14일 남았어. 우리 수능 날까지 2주 남았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하영이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 오늘 하루 열심히 수학 공부해서 내가 수능 날 한 문제를 더 맞추게 된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공부한 걸로 딱 하나 더 맞춘다. 이렇게. 자, 지금부터는 힘든 구간이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힘든 구간인데, 근데 그 모두가 다 힘든 구간에서 포기를 하고 주저앉아버리는 사람이 있고,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그냥 서서만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이왕 힘든 거 뭐 죽기야 하겠어? 하면서 이렇게 꾸역꾸역 한 발짝씩 앞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다. 나는 너가 세 번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경험한 하영이는. 자, 지금부터 제안 드립니다. 이대로 하고 가. 이대로 하고 가. 일단 기출문제 5개년을 잠깐 세우시고 올해 쳤던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있지? 응. 올해 쳤던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랑 작년 수능을 좀 다시 풀자. 그냥 편안하게 풀지 마시고 이것도 시간을 재서 풀어. 한 세트 그냥 시험 친다는 기분으로 100분 딱 재가지고. 그런데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기억이 너무 다 나잖아. 그러면 스스로 페널티를 줘. 그러니까 한 20분을 잘라버리고 80분 안에 내가 너무 어려운 거 빼고 어떻게 다 풀 수 있나 한번 보자. 이런 마음으로 해도 괜찮고요. 어쨌거나 6월, 9월 작년 수능을 좀 다시 푸셔라. 이유가 있습니다. 수능 굉장히 트렌디한 시험지잖아, 수능이. 그렇기 때문에 전 파트의 기출을 다 깔아놓고 그냥 단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과감하게 정말 나올 것 같은 것만 하는 거야. 그래서 유형 중에 6월에도 나오고 9월에도 나온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수능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삼각함수 활용 문제가 만약에 6월에도 나오고 9월에도 나왔다 쳐. 근데 한 번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렇게 나왔어. 근데 넓이가 아직 안 나온 거야. 그러면 수능에 넓이가 나올 수가 있다. 괜찮니? 그 같은 범위 내에서 아직 다뤄지지 않는 무언가가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왜 작년 수능을 다시 하라고 하냐면 수능이 참 묘한데 아마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건데 크게 욕을 안 먹으면 그 기조가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 다시 크게 욕을 먹지 않으면 그 기조가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정권이 바뀔 때마다 휘청휘청 바뀌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뭐 별다른 발표를 낸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수능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난이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6월, 9월 작년 수능을 풀고 이게 좀 힘있게 나오는구나 여기서. 아니면 이 파트는 그냥 안 나오네? 계속 안 나오네? 이런 파트가 있을 거거든. 이거 좀 위험 발언인데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건. 그래서 우리 한정된 시간 내에서 가장 효율이 좋은 공부를 하자 이거야. 자, 6월, 9월 작년 수능 다시 하기.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야. 두 번째는 반드시 30문항 한 세트 모의고사로 실전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시중에
뭐 브릿지라든지 하프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은 왜 알아서 15번, 21, 22, 28, 30 날려버리고 가볍게 만들어 놓은 시험지들 있지. 난 개인적으로 쓰레기라고 생각해. 그런 시험지가. 물론 다 의도가 있고 그 의도대로 하면 뭐 분명히 배워가는 것도 얻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은 실전에 맞춰서 30문항 한 세트 모의고사 그런 거야. 15번을 너가 항상 못 푸니? 그렇지 않잖아. 15번에 어떤 문제가 배치되느냐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만약에 나 4차는 좀 부담스러운데 그 3차가 나오면 그냥 웬만큼 다 푼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수투에서. 그래서 반드시 온전한 한 세트 시험지를 가지고 연습을 하셔라. 그런데 지금 킬링 캠프를 하고 있잖아. 하영아, 킬링 캠프는 어렵다. 나 이 얘기 왜 하냐면 이거 하면서 자존감이 계속 내려가는 기분이 분명히 들고 있을 건데 지극히 정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데 다만 티가 나는 학생이 있고 나지 않는 학생이 있을 뿐이야. 애초에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자고. 이 시기에 인간 강사님이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강의를 제작을 하셔야 돼. 근데 그냥 무난무난하고 어디서 다 봤던 문제고 그리고 풀었을 때 틀리지도 않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시험지를 만들까? 그럴 리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가 지금 풀고 있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걸 감안하고 항상 마음을 어떻게 먹는다? 내가 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도 그래도 안정적으로 3등급은 나오네. 진짜 다행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게 맞아. 그리고 어쩌다 운 좋아서 점수 좀 오를 수도 있잖아. 내가 이렇게 부담스러운 시험지로도 2등급 또 나오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는 거야. 괜찮니? 자, 그래서 이 온전한 한 세트 모의고사를 연습을 하시는데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시간을 좀 통으로 재서 우리 같이 공부할 때도 늘 했던 말이잖아. 30분 치고 또 좀 쉬었다가 60분 치고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한 번에 통으로 좀 치시고요. 그리고 시간 분배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계를 손에 쥐고 시험을 쳐. 그래서 마음속으로 마음을 먹어. 그러니까 이런 거지. 막 풀고 있어. 너가 막 풀고 있는데 13번에 지수로그 그래프 문제가 딱 나왔어. 근데 딱 봤는데 시간을 많이 쓰면 풀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갈등이 되는 거야. 그럼 너가 여기서 의사결정을 해야 돼. 첫 번째, 그냥 건너뛴다. 그러니까 문제를 재배치하는 거지. 지금 안 풀어도 되잖아. 건너뛴다. 아니면 두 번째, 딱 2분만 고민해보고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면 뒤로 건너간다.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시간 연습을 악착같이 해주셔야 돼. 시간 연습. 전략적으로 건너뛰고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포기도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무슨 소리냐? 알고 있잖아? 가성비가 안 좋은 애들이 있어. 이렇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 같은 거 있지. 근데 수열의 귀납적 정의도 앞에 조금 손대보면 이게 사이클을 도네. 그러니까 막 5개씩 묶여가지고 이렇게 규칙성이 보인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 어림없지 그냥 생노가다를 시키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거는 하다가도 세울만 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통통이니까 노가다를 할 때 하더라도 30번을 노가다 할 건지 수혈을 노가다 할 건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의 대상이 되지 않겠어? 그래서 전략적으로 포기하는 연습까지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잖아.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내가 못 푼 문제가 3개 정도 있는 거야. 야, 3문제 내가 못 풀었다는 건 이미 어려운 건데 어려운 4점을 10분 만에 3문제를 풀기는 좀 어렵지. 그러면 셋 중에 2개는 포기해야겠지. 그러니까 포기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 포기하는 연습. 자, 마지막입니다. 모의고사를 조금 더 풀 생각이 있다면 이혜원 파이널 모의고사 풀고 가. 다시 이혜원 파이널 모의고사 풀고 가세요. 그리고 시대인재 모의고사 풀고 가세요. 강대 K 모의고사 추천하고 싶은데 어렵습니다. 기죽을 확률이 있어.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는 건 이혜원 파이널 모의고사입니다. 이유는 싱크로율이 좋아. 해마다 좋았어.
뭐랄까, 내가 수능장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불편하고 어렵지만 꽤나 비슷한 시험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2주간 이 정도 하다 가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9월 작년 수능 이렇게 세 세트 푸는데 쌤 생각에는 뭐 한 이번 주 토요일까지 3일이면 다 하지 않겠니? 풀고 풀이도 하고 뭐 느긋하게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한 11일 남잖아? 한 열흘 남는다 치고 그러면 열흘간 모의고사를 몇 세트를 풀 거니? 이건 너의 선택인 거야. 너의 선택인데 만약에 첫 번째 수학의 시간을 많이 투자하실 거면 1일 1 모의고사를 풀고 가. 근데 이제 이게 부담스러울 거야. 왜 부담스럽냐? 수학의 100분을 쓰고 그다음 이게 끝이 아니잖아. 풀이를 해야 되잖아. 근데 하영아, 풀이할 때 모든 문항을 다 풀이하는 게 아니야. 자, 우리 1번 볼까요? 6월, 9월을 했잖아. 그치? 작년 수능도 했잖아. 근데 도저히 안 나올 것 같은 애가 오늘 내가 틀린 문제 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 풀이 안 해도 괜찮아. 자, 두 번째.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지. 진짜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 특히 30번 확통. 나라면 풀이 안 할 것 같아. 좀 할 만한 애들이 있는데, 야, 이건 진짜 너무 지나치지 않나. 근데 그거 지나치지 않나 하는 건 해설지 살짝 보면 바로 견적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1일 1 모의고사 풀고 풀이를 하시되 전문항이 아닌 거지. 전문항 풀이를 하는 게 아닌 거야. 이 1번 경향성에 맞춰서 나올 법하지만 내가 날려버린 문제만 풀이를 하는 겁니다. 이게 좀 추천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요. 모의고사 풀고요. 풀이를 하세요. 모의고사 풀고 풀이하고 또 모의고사 풀고 풀이하고 이렇게 조금 가볍게 가는 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너가 알려줬던 거 4번 지금까지 쳤던 서바이벌 시험지에서 어려워서 기억에 남았던 문제 위주로 자, 어려워서 기억에 남았던 문제 나올 법한 문제면 다시 해보는데 너가 어려워서 기억에 남았다는 건 너무 어려웠을 수가 있거든. 그러면 또 풀이하지 마. 그리고 쌤이 좀 과감하게 제안을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옛날에는요 좋은 콘텐츠가 많지 않았어. 그래서 이맘때쯤 되면 할 게 없어가지고 이미 다 풀어가지고 더 이상 풀 수 있는 시험지도 없고 문제집도 없고 그러니까 옛날에 풀었던 거 다 끌어다가 다시 하고 다시 보고 했는데 쌤 과감히 제안하는 건 요새는 너무 좋은 콘텐츠가 많아 영화. 굳이 나 이맘때 고3들의 상황을 알거든. 그 사물함 열면 캐비넷 열면 막 쌓여있는 시험지가 우수수 쏟아져 나오는데 막 어려웠던 거 틀렸던 거 그리고 뭐 어려워서 틀렸는데 풀이는 안 하고 쌓아둔 것들이 우수수 이렇게 쏟아져 나와. 그럼 이제 이맘때 다시 그걸 꺼내다가 멘붕이지. 그걸 또 다시 고치고 앉아있어. 근데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 그걸 풀었던 기억도 안 나. 그럼 사실상 거의 처음부터 푸는 건데 그거를 허덕허덕 하면서 나는 이날까지 이걸 안 하고 왜 쌓아뒀을까 막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해대면서 펑강 울면서 막 일감에 치인 직장인 마냥 그 직장인이 야근하는 심정 마냥 그렇게 풀지 마시고요. 만약에 너무 많다, 너무 부담스럽다 하면 다 갖다 버려. 그냥 버려. 그걸 뭘 다 뒤져가지고 이건 좋고 저건 안 좋고 이건 경영성에 맞고 안 맞고 가려내지 말고 그냥 지금부터 새로운 시험지를 한 10세트 풀어. 옛날에 풀었던 걸 다시 보지 말고. 왜냐? 너가 새로 푸는 그 시험지 안에도 좋은 문제가 여전히 많고요. 그리고 이맘때 푸는 모의고사가 좀 더 수능에 가까워져 있어. 너가 지나온 모의고사들은 고3 과정에서 푸는 것들이라 가지고 어쩌면 전범위가 아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경향이 안 맞을 수 있어.
그래서 요새 나온 파이널 위주로 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가라. 이렇게 하고. 자, 그리고 뭐 필요한 거 이런 거 있으면은 연락을 하세요. 연락을 하시고.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인데 쌤이 조금만 얘기를 더 할게. 이맘때 진짜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마음이 좀 힘들어. 그러니까 눅눅해진 감자칩 마냥 몸에 기운도 없고요. 마음도 울적하고, 그리고 주변에 온갖 사람들이 막 다 보여. 그러니까 평소에는 엄마 아빠한테 잘하지도 않았는데 막 급격하게 살짝 미안해지기도 하고, 왜냐면 수능을 썩 잘 칠 것 같지 않은데 막 온갖 생각이 다 들잖아. 그리고 막 절대 그런 마음 안 가졌으면 좋겠는데 막 나랑 같이 수업했던 쌤들한테도 막 미안하고 막 온갖 생각이 다 든단 말이야. 근데 첫 번째, 감정을 좀 억누른다라고 표현하고 싶진 않고요. 초연해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종교가 있으시잖아, 그치? 그러니까 위에 계신 분한테 맡겨 너를. 그냥 내 할 도리를 다 할 테니까 가능한 한 좀 좋은 결과를 주십사 하고 기도나 해. 이게 멘탈 관리인데 종교가 없는 학생들한테는 명상을 하라고 하고 싶고요. 종교가 있는 학생들한테는 기도를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감정을 좀 가라앉히고 그냥 시간을 흘려버린다는 느낌으로 담담하게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알겠니? 생각이 아니라 공부를 해야 돼. 지금 쌤한테 이렇게 연락을 했잖아. 연락 줘서 굉장히 고마워. 굉장히 고맙고 약간 계획이 수정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감정을 좀 가라앉히셔라. 감정을. 그리고 두 번째, 안 아프셔야 돼. 그러니까 아플 것 같으면 공부를 덜 하더라도 자야 돼. 쌤이 하루에 모의고사 하나씩 풀어라, 아니면은 이틀 모의고사 풀고 3일째는 풀이하고 이거 무한반복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 갖다 치우고 하루 시험 치고 하루 풀이하고 하루 시험 치고 하루 풀이하고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 할 수 있는 만큼. 그렇잖아. 여기서도 우선순위가 윗번호야. 윗번호. 1번 6월 9월 작년 수능 분석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조금 치다 가면 되지. 조금 쳐도 괜찮아요. 그래서 몸이 아프지 않는 선에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몸이 아프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쌤 요파심에서 하는 얘긴데 주변에 관심을 다 꺼버려. 그러니까 막 이맘때 다 같이 힘들어 사실. 그러니까 다 같이 힘든 와중에 막 더 힘들어 보이는 친구도 눈에 보이고 그럴 수 있거든. 그런데 좀 냉정하게 각자 도생이라는 생각으로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이런 마음으로 주변에 친구가 힘들면 그냥 초콜릿이나 하나 주던지, 아니면 잠깐 그 친구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던지, 그 정도만 하시고 막 걔를 데려다가 맛있는 걸 먹여가지고 고민도 들어주고 괜찮아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응원도 해주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자, 감정은 전이 됩니다. 그 친구의 힘든 감정이 너한테 전이 돼. 그래서 그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셨으면. 자, 수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영아 쌤 재수했잖아. 그치? 이맘때는 그냥 모의고사를 계속 풀면 돼. 근데 우리 학생들이 그런 얘기해. 모의고사 계속 풀고 점수가 계속 안 나와가지고 기분이 계속 안 좋고 정말 너무 속상하고 그리고 시험 치다가 울고 그런 얘기 해. 그냥 그렇게 해. 계속 그렇게 하라고. 그게 맞아.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나는 너가 시험 치다가 울지 말고 그냥 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속상해하지 말고 몇 년 전에 쌤 학생 중에
수능을 굉장히 잘 친 오빠가 하나 있었어. 너보다 몇 살 위인 오빠인데 그 친구가 한 번은 모의고사를 치고 시험지를 안 들고 갔더라고, 수업에. 그래서 시험지 어디 갔냐?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시험지를 찢어버렸다는 거야.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사실 뭐 굉장히 나이스한 행동은 아니지. 근데 그 친구가 평소에 그런 친구가 절대 아니거든. 평소에 굉장히 차분하고 냉정하고 그리고 자기 반성을 굉장히 잘하고 등등등 굉장히 멋진 친구였어. 근데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쌤이 얘기했어. 잘했다고. 잘했다고. 너가 이맘때 너 킬링 캠프 풀고 있잖아. 그럼 넌 다른 과목도 분명히 어려운 걸 들고 풀고 있을 것 같은데 좀 기형적인 시험지들이 많아. 어쩔 수 없어. 학생들이 막 다 틀리라고 낸 시험지들이니까. 자, 그걸 들고 풀면서 뭐 좀 컨디션이 안 좋으면 평소보다 더 틀리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 근데 몇 개를 와장창 틀려가지고 내가 평소에는 그래도 사탐이 뭐 과탐이 47, 46 이렇게 나왔는데 그 시험지에 38점 나왔다 생각해봐. 아니 34점? 막 한 10점이 날아갔어. 그러면은 사실 너무 속이 상하지. 그러면 나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주 냉정하게. 시험지가 너무 쉬웠는데 34점? 막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나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나? 나 왜 이렇지? 하고 빠르게 풀이하고 버릴 것 같고요. 그거 알잖아. 풀 때부터. 야, 이거는 진짜 한 30달이 나오겠다. 풀 때. 그래서 매겼는데 역시나 30달이가 됐어. 그러면 찢어버려도 괜찮다고 생각해. 내가 평소에 그 점수가 절대 안 나오는데 근데 너무 기형적인 시험지 때문에 그렇게 작살이 났다. 그럼 이제 광광 울면서 그 기형적인 문제들을 고쳐야 될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5월, 6월 이럴 때는 고쳐야지. 고쳐야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은 직전이야. 지금은 수능이 너무 임박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 더 하는 것보다는 네 멘탈을 조금 더 건강하게 지키는 게 수능에 유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붙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이거야. 조금 후회스러웠던 순간이 있을 수 있어. 고3 기간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가 아니니까 막 그 3월 달에 불타는 마음이 유지가 안 되잖아. 그래서 사람마다 그 슬럼프가 간간이 와요. 그 시기별로. 그래서 내가 조금 무너진 순간들이 있었고 그때 뭐 점수도 조금 무너질 수도 있고 공부를 못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근데 그게 지금 와서 너무 후회스러운 거야. 근데 아주 냉정하게 그 생각은 길게 할수록 손해야. 그건 공부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걸 어쩌겠어. 그냥 단지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야. 지나간 것에 대해서 생각을 길게 하지 마시라. 이게 첫 번째고요. 이게 결국은 다 멘탈 관련한 얘기들이잖아. 그치? 그만큼 멘탈이 무너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면이 잘 컨트롤링 돼야 돼. 그러니까 이제 조금 예민한 친구들은 밤에 잠이 안 온다.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혹시 하영이가 그런 케이스면 나한테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쌤이 그런 예민한 인간이었었거든. 잠을 잘 못 잤어. 어쨌거나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한 영상 안에 담고 싶어가지고 주절주절 얘기를 좀 했어요. 아마 조만간 또 연락을 한번 드릴 것 같아. 왜냐면은 이 수능 하루 전과 수능 당일에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어쨌거나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을 하시고 하영아 마음을 가볍게 먹어. 그리고 잡생각이 들거든 그냥 이렇게 생각해. 대학 가서 뭐 하지? 대학 가서 첫째 날 점심 뭐 먹지? 친구들이랑 어디 가보지? 이런 거. 그리고 너가 가고 싶은 대학 생각 한번 해보고. 그렇게
좋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시고 뿅!